지방자치제가 단순히 뭐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이제 근간이잖아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좀 우선돼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강원도 현실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자, 우리 저 앵커에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자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노력해 나가고 그러면 특별자치 제주도는요, 행정계층을 2계층을 단층화해가지고 특별자치를 해서 세종시는 우리가 잘 알겠죠. 워싱턴 DC와 같은 그런 측면에서 네네네. 출입된 거고요. 그럼 강원도 특별자치를 할 수 있는 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지금 2020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기관 구성의 다양화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지방자치 구성이 선거로 시장을 뽑고 시장 군수를 뽑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을 뽑아서 이게 대립 구조잖아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컨대 이런 거죠. 춘천시장은 뽑지 말고 춘천시 의회에서 춘천시장을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 온다든가 아니면 춘천시 의회에서 간접을 뽑는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 지역은 지금처럼 기관 대립형이 하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폐지된 읍면자치를 부활하는 거예요. 읍면자치를 부활해서 읍면자치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이 지방자치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특별 대우해달라는 거죠. 특별 대우 뭐냐? 규제 완화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강원도만 지금 열악합니까? 경남, 전남 이런 지역도 똑같. 그리고 다 특별자치도 됐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특별자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앙정부에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장하는데 지금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읍면자치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과 지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주시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 완화만 해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식으로 해서는 일반 다른 시도로부터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로 나아갈 것은 읍면자치. 그 읍면자치의 토대는 바로 주민자치.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야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에 대한 중간 지원적부터 폐지해서 풀비의 건강부터 이렇게 밟고서 간다? 뭔 특별자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우리 위원장님의 그런 현실 진단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비슷한 걸 텐데요. 사실 읍면자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가 안착이 되려면 기초자치가 안착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가지 못하죠. 네네. 이게 뭐 중앙행정부 위주의 어떠한 이 의지대로 간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방자치가 가장 완벽하게 정착이 되는 거는 아주 기초단위인 마을자치가 돼야 되고 읍면자치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의 권력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 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제 최고 권력자잖아요. 시장이 과연 읍면자치를 바람직하게 바라볼까? 왜냐하면 자기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일정 부분 내려놔서 읍면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로 또 그 권한을 내려줘야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교수님 특별자치법도 얘기했으면 특별자치법에 특별한 게 있으려면 주민들이 좀 특별한 거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 규제 완화에는 특별히 보이는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내고 쟁취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주민자치다. 그래서 주민자치들이 모여서 논의들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이런 게 담겨 있는데 우리 마을이 제대로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특별자치법에 있는 이 법령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논의 자체 하는 거를 꺼려하는 조직들이 있다는 게 그룹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또 강원도의 현실 중에 하나가 또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이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인구가 줄면 주민자치도 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인구 감소 시대 주민자치의 역할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지방 소멸 그리고 뭐 인구 절벽 그리고 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해결해서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런 위기 의식도 있잖아요. 저는 농촌이 소멸되고 지방이 소멸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과 결론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거라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그 가임 여성의 그 출산율을 보면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왜 그럼 농촌이 소멸하느냐?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 여건을 따라서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 여성들이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도시 지역 여성들의 가임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면 왜 떠나느냐? 내 여기 일자리와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것이냐? 일자리? 아니 기업들이 무슨 사회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뻥하게 망하고 일자리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거기 와서 왜 기업이 유치되겠습니까? 유치할 수가 없죠. 방법은 내 지역이 살만하고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걸 중앙정부 시각에서 일률적으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쏟아부었는데 태백, 영월, 정선, 삼척 지금 애들 맞고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게 하려면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데 전 단계적으로 우선 첫 번째 이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주민자치회를 주민의회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실제 주민의회는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이거 추첨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추첨으로 뽑습니다. 문제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신청하면 다 뽑힌다는 게 그게 문제긴 하지만 만일에 10대 1이고 20대 1이고 경쟁해서 추첨으로 뽑는 주민 실질적인 읍면동 의회가 되는 거죠. 읍면동 의회에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방자치를 할 때 읍면동장 직선제를 직접 민주주의 하시는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정당 공청제 하에서 하면요, 읍면동장 선거가 완전 정치판으로 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의회에서 읍면동장을 간선으로 선출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읍면동장 직선제는 좀 더 저는 검토해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알아서 내 고향 지역으로 하면요, 사실은 우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도 뭐 인재 군수 한 명이잖아요. 그러나 읍면동장 직접 한다고 그러면 내 동에 살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요.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또 거기서 지역에 맞는 스스로 사업들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회사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고 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필중에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자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보다 활성화해서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변화를 줄 수 있는 뒷받침. 이걸 통해서 강원도가 살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살고 저는 대한민국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위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그 지방소멸 문제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조직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읍면자치가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춘천에 그 몇 개 읍면동을 놓고 보면 남면이라든가 이 북산면을 놓고 보면요. 공무원들은 이제 남면이나 이쪽에 발령내면 공무원들 뭐라고 합니까? 나 완전 유배 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북산면에 면장으로 가면 유배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난 여기 빠져나갈 궁리만 하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늘 유배지로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끼리 자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해결해 보자.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하자. 그럼 요구하면 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그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것들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지방소멸 문제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극복해 나가겠죠.
지금처럼 지역은 지역대로 살고 뭐 이 청년 일자리는 필요하니 용인에다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어 갖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 수도권에다 뭐 이렇게 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가면 지방소멸을 막을 방법이 없죠. 출산율 굉장히 높은 거 맞거든요. 이 시골 지역이 시골 지역에 가면 뭐 심지어 아이 셋넷 있는 집들도 있는데 여기 한 11살, 12살 지나가면 다 시내로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초자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야만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마무리 말씀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주민자치회에 가입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제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지 이제 8개월인데 옆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모르다가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보니 동네 골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우리 지방자치, 주민자치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업에 바쁜데 뭐 그 사소한 동네 일까지 내가 간섭하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십시오. 뽑기로 추첨으로 합니다. 이 당첨은 이건 뭐 우리 복골복이라고 그러나요? 보면 주민자치가 보이고 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참 제가 최근에 선택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 같은 기관, 춘천 뭐 지속가능발전예배 같은 이런 기관, 그 단체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사실 민주주의는 권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되면 나의 권한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민주주의가 되려면 기초 단위에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 어떤 실천 활동들, 특히 이제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이라든가 지금 춘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활동들 같이 참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체험하는 이 활동들이 필요하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책임도 담보해 가면서 직접 같이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